안녕하세요. 당산동 레드불 강프로입니다. 오랜만에 국내 시장이 활활 아주 불타오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 대응 잘들 하셨습니까? 다양한 이슈와 호재거리들과 또 메이저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800선을 회복하며 안정적인 반등 국면을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번 조정장에서 저가 매수를 진행했던 분들이나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수익 창출이 좀 많이 되셨을 거고, 또 손실폭이 커졌던 종목들 또한 일부 회복을 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안도의 한숨을 내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28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4.42포인트, 0.62% 상승하면서 2345.2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53억, 1520억 순 매수한 반면에 기관은 1771억 순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22.47포인트 상승하면서 2.87% 상승, 806.2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779억, 555억 순 매수했고요. 개인은 1210억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토해냈습니다. 오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0.45%, 5.1원 상승하면서 1130.6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군이 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럼 지수 차트 좀 보면서 짧게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6%, 장중에는 계속 하락권, 약세권에서 머물고 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강세로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상승 전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34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아직 5일선까지 회복은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의 변동을 좀 주고 있다. 그리고 근래에 아무래도 조정이 많이 진행되는 동안에 코스닥 위주, 성장주, 기술주 위주로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또 코스닥 대형주, 우량주들은 조정을 많이 받지 않아서 그렇게 큰 변동폭이 없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또 양봉 전환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분봉을 좀 살펴보면 아침장부터 오후장 12시, 1시 정도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에 2시 넘어서 좀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서 장 후반까지 종가, 고가로 땡기면서 마감을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다행히 장대 양봉을 뽑아줬습니다. 고가가 2.87, 종가가 2.87,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꼬리 없이 완벽하게 시가부터 계속 땡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전전일 26일날 월요일날 약 3.7% 정도 하락을 했었던 그런 장대 음봉을 모두 다 감싸지는, 어제와 오늘 해서 모두 다 더 거의 90% 이상 복구를 하는, 회복을 하는 그런 정도까지 마감을 해 주어서 좀 반등 국면에 확실하게 들어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806포인트 정도가 전에 9월 달에 저점을 만들었던 그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그게 이탈한 이후에 지금 반등을 다시 하고 있어서 요 라인 정도가 806포인트 정도가 또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양봉으로 좀 바로 이 돌파가 강하게 나오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또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내일 또 연속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 84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 국면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시다면 수익을 좀 크게 창출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분석을 마쳐드리고 오늘 주요 이슈 그리고 특징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 짧게 한 3가지 정도로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을 진행 중인 화이자가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CNBC에 따르면 화이자는 42,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백신 임상에 참여를 했고 36,000명에 달하는 지원자가 이미 두 번째 2도스양의 백신을 맞은 상태라고 현재 시간 27일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데이터 및 안전성 감독위원회가 백신 임상에 대한 검토에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르면은 10월 중에 임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일단 11월 3일 미 대선 전까지는 백신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화이자는 다음 달 미국 FDA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실험 요청을 하고 늦어도 12월 안에는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관련주들 강한 호재 이슈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일약품의 현재 대표이사가 한국 화이자 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화이자 약품을 국내에 도입해 판매하며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일약품과 제일파마 홀딩스가 화이자 관련주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해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며 금액은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올해 예산보다 8.5% 확장된 예산이고요. 올해 추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을 포함할 경우에는 0.2%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네요. 또 시정연설에서 또 한번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언급이 많이 됐고요. 여기서 좀 추가된 부분이 지난 7월에 발표했던 그린 뉴딜 정책에서 빠져 있었던 탄소 중립 선언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을 하면서 세계 70여 개국이 앞서 밝힌 탄소 중립 목표 선언 대열에 우리나라 한국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큰 폭의 좀 가격 조정을 보였었던 그린 뉴딜 관련주,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또 테마성 이슈로 많이 상승한 이후에 또 급락을 했었던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에게도 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오늘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N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10월 넷째 주 정례 조사에서 차기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처음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당대표를 제치고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재차 드러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15.1%를 기록하면서 3위로 달성을 했습니다. 데일리안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를 누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22.8%, 이낙연 대표는 21.6%로 1, 2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정치 테마주들이 또 일부 선별적으로 크게 요동을 쳤고요. 특히나 윤석열 총장 관련주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서현 탑메탈 그리고 서현은 오늘도 강하게 장중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로 세 가지 뉴스 이슈 좀 맞춰드렸고 차트를 보시면서 오늘 장 급등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이자 관련주로 제일약품이 오늘 종가 기준 22.85%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 윗꼬리를 달기는 했고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기는 했지만 장 후반에 막판에 좀 빠지면서 22% 정도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거래대금이 무려 5,210억 정도 터지면서 요런 또 앞선 또 박스권을 살짝 걸치면서 끝났기 때문에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 종목의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또 백신이나 치료제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시세가 나온 종목은 아닙니다. 물론 뭐 100% 정도 바닥권부터 보자면은 약 100% 정도까지도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서 화이자 이슈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파동상으로만 보자면 뭐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다 나오고 이제는 연장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진행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또 관련주가 제일파마 홀딩스도 장중에는 급등을 해서 27%까지 급등을 했지만 장 후반에 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 기준 12%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약 700억 정도 터졌고 아쉬운 점은 제일약
전기약품이 대장이기 때문에 제일파마홀딩스는 2등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앞전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했고, 물론 상승폭만 본다면 제일약품보다는 좀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잘 하시거나 또 하방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그냥 관망하시면서 소액으로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지금 화이자에 이어서 지금 11월달, 12월달에 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은 물론 화이자에 굉장히 많은 수급과 또 관심이 몰려 있지만, 관련주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 관련주들도 조정을 받거나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또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남아있고 완벽하게 종식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하나가 나온다고 다 끝나서 완전히 다 평정이 되는 게 아니라 백신의 종류에도 굉장히 많고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상용화가 돼서 정말로 다 보급이 될 때까지는 이런 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회사 기업들에 한해서는 주가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린 뉴딜 관련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거는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는 태양광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오늘 물론 종가에서는 12.3% 정도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20% 정도 급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쪽에 다양한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수급이 좀 분산돼서 아무래도 기존에 뭐 20% 또는 상한가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슈라든지 수급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신성 ENG는 요런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요런 1차 파동 이후에 지금 2차 파동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금 2차 파동 조정 구간에서 이런 또 매집성 또 이런 수급과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태양광 관련주는 그린 뉴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성 ENG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태양광 또 풍력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매매를 진행을 해보신다면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태양광 관련주로는 오늘 OCI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OCI 실적, 양호한 실적을 또 발표를 했고요. 8분기 만에 적자를 탈출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81억 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OCI가 태양광의 대장주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 65만 원 정도까지도 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거의 10분의 1토막 정도 수준. 하지만 장기 하락 추세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재부각되면서 또 상승 추세로 살짝 돌려놓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도 흑자가 나면서 8분기 만에 흑자가 나면서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1차 파동 이후에 지금 이런 쌍바닥, 다중바닥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이 돌파가 된다면 또 정고점까지도 트라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관심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SDN이라는 종목도 지금 2차 파동 이후에 조정, 그리고 SDN도 오늘 장중에는 좀 급등을 했었어요. 11% 정도 급등을 했었고, 이런 종목들은 다 관심 종목으로 올려두시고 조정받을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과 이어서 풍력 발전 관련주들 CS 윈드 오늘 또 8% 정도 상승을 마감했고요. 태웅, 그리고 CS 베어링, 삼강 MNT,
뭐 이런 종목들, 유니슨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이 테마에 속해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좀 선별적으로 지금 뭐 미 대선 관련해서 바이든이 우세다, 트럼프가 우세다 뭐 말이 많은데, 바이든이 뭐 승리를 하게 되면, 대선에 당선이 되면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뭐 폭등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부는 우리나라 7월달 발표했던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1차 파동, 2차 파동 정도까지 진행된 종목들도 있고, 바닥권 대비해서는 벌써 2배, 3배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서 갑자기 또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또 2배, 3배를 더 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눌림목 관점에서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정치 테마주에서 오늘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윤석열 관련주만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관련주의 지금 현재 대장은 서현 탑메탈입니다. 서현 탑메탈은 서현의 자회사고요. 원래는 서현이 대장주 역할을 맡았는데, 서현이 잠시 주춤하는 동안에 서현 탑메탈이 지금 대장주 자리를 꿰차고 들어왔습니다. 탑메탈은 1차 파동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박스권 횡보 구간을 지금 2차 파동으로 강하게, 지금 언제였죠? 10월 23일날 상한가 도달 그 이후로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지금 2차 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따라 타시는 것보다는 2차 파동이 다 완료가 된 이후에 조정받는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또 정치 테마주, 이런 대선 관련한 정치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1월, 12월 가면서도 조정 구간에서는 적극 매수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등주 역할을 했던 서현 마찬가지로 지금 1차 파동, 2차 파동 진행 이후에 아직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다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이런 구간에서도 매집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박스권, 전고점 박스권을 지금 올라왔죠. 지금 밑에 박스권, 하단 박스권에서 지금 이렇게 상단 박스권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박스권 1,800원 정도가, 1,700원, 800원 정도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또 통과할 때는 강한 이 직전 거래가 터졌던 약 2,800억, 2,600억 정도 이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또 강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3차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횡보하고 있거나 박스권 횡보 구간에서 조정받고 있거나 이런 정도에서는 다음 달, 다다음 달, 내년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그때그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같이 매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다행히 우려했던 그런 코스닥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좀 없애주면서 강하게 좀 반등해준 모습이라 한숨 정도 돌릴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에서도 역시나 느끼셨을 테지만 항상 현금 보유가 있어야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종목들을 내 계좌에 담을 수 있고, 시장은 계속해서 빠지지만은 않는다라는 또 한 번의 교훈을 얻으셨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지점부터 11월 변동성 장세에서 조정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대선 이후에 백신 그리고 치료제의 이제 개발에 대한 호재 이슈와 또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경기 부양책 등의 협상 등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아마 내년까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정 구간은 앞으로 다가올 강세, 굉장히 큰 폭등장을 준비하는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짧은 하루 이틀, 또 1, 2주 정도만 보면 항상 괴롭고 힘든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큰 그림과 큰 추세를 잘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신다면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10월 28일 마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KMH, 컬러레이 등 많은 수익이 났는데요. 수익 챙겨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로 많은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